안녕하십니까. 황남원 회계TV의 황남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팀장의 요건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팀장이면 전문성이 한 3, 그리고 팀 빌딩, 리더십, 그리고 유관기관, 하고의 대응 능력, 이런 능력들, 전문성을 제외한 그런 능력들이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팀원이 5명 이하다, 그러면 이 비중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고, 5명 이상이다, 그러면 팀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성은 필요 조건일 것 같아요. 네. 전문성이 없으면 회계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도 특정 분야, 뭐 세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성이라기보단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회계팀장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고, 감사 대응을 하고,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유관기 임원 보고를 해야 되고, 경영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외부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반적인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책임도 막중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팀 빌딩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계 팀장이 결국 회계 팀원으로부터 팀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직무 순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단계 단계 밟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이 계속 했던 일, 그건 본인이 잘하는 일이고, 또 회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내향적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 대활동을 이렇게 즐겨 한다기보다는 숫자를 다루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에 더 본인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무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전문성에 계속 포커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회계 팀장이 된다는 거는 팀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팀을 굴려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실무를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계속 전표를 입력하고, 뭐 전자결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기게 되면, 그러면 팀이 망하죠. 네. 팀원들한테 일을 맡겨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그 감사한 회사 중에서 퇴직연금, 학점급여, 퇴직연금이 안 맞는 거예요. 금융기관 쪽에서 하고. 딱 그게 감이 한 4천만 원 정도 안 맞았는데, 이거는 뭔가 이자 부분이라든지 비용, 관리 보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해서, 담당자한테, 거기에 또 상무님이 다 감사 대행을 하셔가지고, 상무님께 말씀드려봤더니, 그거 우리 반영했다. 그 숫자다. 해서 봤더니, 근데 이게 더, 장부가 더 크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 2번 들어간 거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이거 2번 기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실무 담당자도 한번 전표를 입력하고, 상무님도 전표를 입력했던 거였더라고요. 상무님이 이제 CF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전표 입력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특징이 이제 감사 대행을 할 때 본인을 다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여직원한테
간단한 증빙이라든지 뭐 채권 채무 조회서라든지 이런 거를 대응을 요청을 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팀원들은 좀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생기죠. 그리고 그 팀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빵꾸가 나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더 뭔가 빡빡해지고 저희도 깝깝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 팀장이면 실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5명 이상 되면 팀 관리를 하고 리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볼 줄은 알아야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릴 줄은 아셔야 됩니다. 네. 할 줄 알아. 나도 한번 해봤다.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그 상무님을 보고 느낀 게, 그 삼국지에 보면은 오장원에 지는 별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마이가 간첩한테 이제 든 정보를 이렇게 듣다가, 아, 이제 제갈량이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제갈량이 이제 쌀 한 톨까지 이제 다 세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이제 제갈량이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면 한 나라의 승상이면 승상이 할 일이 있고 회계팀장이면 회계팀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무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움켜쥐면 그리고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묘한 경쟁 심리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너무 치고 올라오면. 근데 그런 거는 받아줘야 되죠. 그리고 이 팀원이 나보다 더 뛰어난 실무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은 더 다른 역량을 키워나갈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사례가, 사례가 재밌으니까 사례 하나 정도 더 들으면, 이 부분은 그 팀장님이 되게 착하신 분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한테 일을 잘 못 시키고, 본인이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하는데, 팀원들이 또 그렇게 그 능동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하는 일만 딱 하려는 여직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하다 또 거기는 해외 연결법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 팀은 그 뒤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팀장 나가고 그 팀원들도 다 결국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단순한 업무들만.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이제 현타가 오는 거고, 네, 직원들도. 그래서 그 직원들도 다, 큰 우산이 없어지니까 다 나가게 되고, 팀은 망가지고, 회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결국은 그 메꿔졌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어쨌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네. 그래서 회계 팀장이 정말 어려운 자리다. 그, 너무 책임 막중하다. 힘들다. 저도 이제 조그만 회사에 팀장을 해봤는데, 큰 회사, 한 5명 이상, 아니, 한 10명 이상 되는 조직에선 차석 정도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위에 있던 팀장님이 실무 위주로 하셨던 분이어서, 그 팀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저는 감사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4~5명 정도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딱 그 사이즈가 저한테는 부담도 안 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7대3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또 지원을 해주냐, 인원, 그 물적, 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지, 어, 경영 지원팀 소속의 회계팀이 있는 경우도 있죠. 경영 관리팀이 아니고 지원에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그 회계팀에 힘을 많이 안 실어줍니다. 키워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팀에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 이제 구성도 만약에 CF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CF 보험이 여정부시고 한 회사에 입사하신 지 한 40년 이상 되신 카리스마가 엄청나신 분이셨는데 그 밑에 있는 회계 팀장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기가 항상 눌려 있어요. 되게 성실히 하고 이 사람은 충분히 그 책임감도 있고 그 뭔가 좀 기회를 주면 잘할 사람인데 엄청 눌려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고 뭔가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 못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임원분이 근데 이제 다른 유관 부서하고 이제 조율할 때 뭐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입김이 세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하면 다 다른 팀들도 이렇게 따라가는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가시고 저는 아, 오히려 저 팀장님한테는 회계 팀장님한테는 기회다. 본인이 역량을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 환경도 중요한 것 같고요. 조직 특성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음, 또 어떤 말씀 드릴까요? 어쨌든 회계 팀장이 힘든 자리니까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만약에 제가 회계 팀장이 된다면 어떤 요령일까요? 저는 전문성을 일단 충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무조정도 해보고 그쵸 여러 회사들 제조 금융기관이라든지 건설사 제조사 그런 이렇게 다양한 분야 감사도 해봤고 원가 계산 뭐 원천세 신고 뭐 부가세 신고 이런 실물도 전표 입력도 SAP에서 써보고 더전도 다 써봤기 때문에 그 실무 부분에서는 제너럴리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팀빌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성향 자체는 좀 개인에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든지 그런 팀에 올인할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이제 팀원들도 제가 좀 아끼는 사람한테는 제가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한테는 잘 챙겨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다가 다른 데 가서 뭐 롯데 계열사 가서 특진한 케이스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외고 출신은 좋아합니다. 외고 서강대 출신. 대부분 성실해서. 근데 저도 이제 좀 그렇게 다양한 인원, 많은 인원을 제가 포용하기에는 저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좀 저도 좀 나가야겠죠. 네. 근데 지금 감사팀 구성하는 거에는 딱 음, 그렇게 뭐 부족한 부분은 못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리더십을 갖춰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시간은 뭐 간단한 또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노자 도덕경에 허가 나오거든요. 이 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주석이 이제 왕필이면은 이건 조조 그때 삼국시대 때 인물인데 그 왕필이 남긴 주석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울 선생이 강의를 듣다가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왕필이 한 얘기가 집 일가지 양자 분흥정가 집 일국지 양자 분흥성국 그러니까 다스릴 시자거든요. 그래서 분은 뭐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가정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성공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역량이 100인데 100을 다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허가 있어야죠. 허가 있어야지 사람도 챙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표 입력하는 거에 뭐 올인을 한다. 그거 전표 결제 틀린 거 하나씩 뭐 사람들까지 다 찾으려고 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런 사람 관리를 못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팀장이고 그 정성은 있지만 그 에너지를 3대 7, 3대 7, 한 2대 7, 2대 8, 2대 8 정도로 사람 쪽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죠. 그러면 퍼가 있어야 되니까 2대 5 정도, 2대 5로 사람한테 더 그 포커싱을 두는 게 더 건강한 회계 팀장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